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어휘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전통 예술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예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먼저 어휘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풍물, 농악, 판소리, 검은고, 가야금, 사물, 공예, 청자, 산수화, 풍속화, 탈춤, 승무, 살풀이춤, 화관무, 흥겹다, 익살스럽다, 동적이다, 해학적이다, 우아하다, 수수하다.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물. 풍물은 풍물놀이에 쓰는 악기의 총칭이에요. 북, 장구, 징 등이 있죠? 풍물놀이는 농악이라고도 해요. 그럼 농악은 농촌에서 농부들 사이에 부르는 한국의 고유 음악을 말하는 거죠. 다음은 판소리예요. 판소리라는 것은 광대한 사람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서시적인 이야기를 소리와 안일이로 엮어 발림을 곁들이며 구현하는 고유의 민속악이에요. 板所里是指进行民间表演的艺人随着鼓手的鼓点将叙事性的故事用声音和说辞交织起来配上手势进行说唱的固有民俗音乐 요즘은 보기 참 힘들지만 민속촌이나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판소리 공연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판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판소리는 중국의 경극같이 아주 유명한 전통 예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다음은 검은고 보겠습니다. 검은고는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 만든 장방형의 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6개의 줄이 걸쳐있는 악기예요. 다음은 가야금 볼게요. 오동나무로 된 긴 공명판 위에 12줄의 명주실을 메고 손가락으로 뜯어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사물 보겠습니다. 풍물에 쓰는 4가지 악기, 꽹과리, 징, 장구, 북을 말하는 거죠. 다음 공예를 보겠습니다. 공예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에 관한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청자는 푸른 빛깔의 작이라고 해서 청자라고 하는 거죠. 산수화는 동양화에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이에요. 즉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죠. 다음 풍속화는 그 시대의 세정과 풍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승무는 장삼과 고가를 걸치고 북채를 쥐고 추는 민속춤이에요. 살풀이 춤이라고 보시면 살풀이 장단으로 추는 춤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무당이나 미신을 하는 곳에서 많이 추는 춤이에요. 다음은 화관무예요. 곱게 단장한 무원들이 궁중무 복식에 오색 구슬로 화려하게 장식한 화관을 쓰고 긴 한삼을 공중에 뿌리면서 추는 춤을 말하는 거죠. 大家看图片就可以知道花冠舞就是指打扮得很漂亮的舞蹈演员穿着宫廷舞服戴上用五色珠子华丽装饰的花冠向空中甩着水袖跳舞 네, 이제부터는 형용사예요.
먼저 흥겹다 볼게요. 매우 흥이 나서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익살스럽다.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동적이다. 움직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해학적이다.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아하다.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수수하다. 물건의 품질이나 겉모양 또는 사람의 옷차림이 그리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제격에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이 어휘들의 뜻을 아셨죠? 자, 그럼 같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1번. 다음 표현을 익히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먼저 표를 보겠습니다. 표의 맨 왼쪽 보시면 음악, 미술, 공예, 춤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음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풍물과 농악이 있고 판소리가 있고 검은고, 가야금, 사물이 있네요. 다음은 두 번째 줄 볼게요. 미술, 공예죠? 미술, 공예에는 청자가 있네요. 다음은 서예가 있어요. 서예는 글씨를 붓으로 쓰는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산수화는 산과 물을 그린 그림이죠? 풍속화도 있네요. 풍속화는 그 당시의 세정과 풍습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는 춤이 있어요. 춤에는 탈춤이 있고 승무가 있고 살풀이 춤과 화관무가 있어요. 그럼 아래 연습 문제를 볼게요. 다음 어휘들을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하나의 여러 가지를 연결해도 좋습니다. 연결하기 전에 먼저 이 어휘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평무 공연을 관람했다. 두 번째, 사물놀이를 함께 즐겼다. 세 번째, 봉산 탈춤을 배워보았다. 자, 여기에서 봉산은 한국의 지방 이름이에요. 네 번째,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했다. 자, 여기에서 정선은 사람 이름이에요. 다음은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았다. 김홍도 역시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은 박물관에서 청자를 보았다. 다음은 질그릇을 직접 만들었다. 질그릇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네, 바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자, 마지막은 농악 한마당에 가보았다. 자, 여기에서 농악 한마당은 농악 축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형용사들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겠죠? 흥겹다, 익살스럽다, 동적이다, 정적이다, 해학적이다, 우아하다, 수수하다, 투박하다. 여기에서 정적이다는 정지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박하다는 생김새가 볼품없고 둔하고 튼튼하기만 하다의 뜻이에요. 앞에 있는 상황은 이런 형용사들을 동시에 여러 개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용사들 중에서도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어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적이다, 정적이다, 그리고 우아하다와 투박하다 이런 어휘들은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어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연결을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휘들의 뜻에 근거하여 한번 연결해 보세요.
다 연결하셨나요? 자,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태평무 공연을 관람했다에서는 정적이다와 우아하다라는 어휘를 연결했죠? 네, 맞아요. 태평무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작이 느리고 정적이에요. 다음은 사물놀이를 함께 즐겼다죠? 네, 저는 흥겹다와 동적이다를 같이 연결했어요. 사물놀이는 4가지 악기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흥겹겠죠? 그래서 동적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봉산 탈춤을 배워보았다죠? 어떤 것과 연결하셨나요? 여기에서 봉산 탈춤 보셨죠? 봉산 탈춤은 탈춤의 종류의 하나예요.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춤이기 때문에 아주 익살스럽겠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탈춤은 아주 흥겹고 동적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쓴 탈의 표정들이 아주 익살스럽기 때문에 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춤을 춘다고 생각하면 아주 웃기는 예술이 되겠죠? 그래서 해학적이다로 연결하셔야 돼요. 다음은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했다. 정선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은 유명한 화가였는데 산수화를 잘 그리기로 소문난 화가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산수화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와, 진짜 이렇겠죠? 그리고 산과 물을 그렸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아주 잔잔하고 조용했겠죠? 그래서 정적이다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산과 물은 우리 자연 속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래서 우아한 느낌이 들겠죠? 우아하다로 연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셨죠? 네, 다음은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았다. 김홍도도 사람 이름이에요. 풍속화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죠. 이분은 화가인 동시에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림은 감정 색채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익살스럽다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풍속화라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수수하겠죠? 그래서 수수하다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청자를 보았다. 여러분, 청자가 뭐였죠? 네, 푸른 빛깔을 띤 도자기였죠? 이렇게 만든 공예품은 정말 예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아하다로 연결하셔야 돼요. 자, 다음 질그릇을 직접 만들었다. 여러분은 질그릇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어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청자처럼 아름다운 빛깔도 없고 무늬도 없죠? 수수하겠죠? 그래서 수수하다와 연결하셔야 돼요. 질그릇은 재질이 진흙이기 때문에 표면이 반들반들하지 않고 투박하죠? 그래서 투박하다로 연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농악 한마당에 가보았다죠? 농악 공연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흥겹고 동적이겠죠? 자, 다 이렇게 연결하셨나요? 그러면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전통예술을 감상한 적이 있습니까? 위의 어휘를 사용해 감상을 써봅시다. 자, 이 문제는 참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위에서 연결했던 어휘들을 생각해 보세요. 위 어휘들을 생각해 보시고 감상문을 간단히 써보세요. 자, 다 생각하셨나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썼는데 감상문이기 때문에 좀 길어요. 여러분은 들으실 때 방금 배운 어휘들도 찾아보세요. 먼저 태평무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 민속축제에 갔다가 태평무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태평무의 그 기세는 정말 대단했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었다. 태평무는 정적이고 우아해서 딱 보기만 해도 귀족적인 정서가 아주 많았다. 참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던 것 같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태평무 공연을 관람한 것을 쓰고 그 다음 태평무의 모양을 썼죠? 그 다음 태평무에 대한 생각을 적었어요. 자,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대학로에 가면 사물놀이 공연을 볼 수 있다. 꽹과리, 징, 장구, 북, 이 네 개의 조합이 특유한 한국을 대표하는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 리듬은 아주 흥겹고 동적이라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거린다. 네 가지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사물놀이의 재미이다. 특히 고수가 빠르게 북을 치는 장면은 정말 사물놀이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바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것 같다. 자, 다음 탈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탈춤을 직접 본 적도 있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봉산 탈춤을 한번 배워보기로 했다. 탈춤은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익살스러운 것 같아 차마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면서 흥이 나기 시작했다. 역시 예술은 직접 체험해봐야 그 진짜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자, 다음 산수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수화 하면 중국의 산수화도 꽤 유명한데 우연한 기회에 정선의 산수화를 드디어 감상하게 되었다. 정선은 조선의 산천을 화폭에 담은 화가이다. 정선은 특유의 화풍으로 예술의 한 획을 그었다. 정선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인왕제색도인데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 느낌을 생동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정선은 뛰어난 필치와 사실적인 묘사로 풍경을 그려냈다. 그래서 정선의 그림은 우아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자, 다음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굉장히 유명하다. 그의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김홍도라는 인물에 집중해야 된다. 김홍도는 화가이면서 시인이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정서가 듬뿍 담겨져 있다. 그는 왕의 어진에서 촌부의 얼굴까지 궁중의 권위가 담긴 기록화에서 서민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속화까지 신분과 장르를 넘나들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풍속화를 잘 그리기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여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수수한 것 같지만 익살스러운 면이 있다. 자, 다음은 질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면 음악이 흐르면서 남녀 주인공이 질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그때 명장면으로 남아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패러디하곤 했다. 갑자기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길래 한번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는데 막상 만져보니 모양을 내기가 정말 어려웠다. 또 빠른 속도로 돌다 보니 힘 조절을 못해서 그릇의 모양이 변형되었다. 수수해 보이는 그릇을 만들기가 이처럼 힘들 줄은 몰랐다. 내가 만든 그릇들은 다 투박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농악 한마당에 한번 가볼게요. 시골에 가면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면
흥을 돋워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뜻으로 농악은 현장에서 만들어낸 음악이다.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 아주 흥겹고 동적이다. 농악의 미묘한 매력은 고된 일을 하면서도 마냥 즐거워하는 순박한 농민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음악이라는 것이다. 농사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음악도 혼자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농악은 즉흥적으로 만든 음악치고는 굉장히 대단한 예술인 것 같다. 자, 여러분 어때요? 좀 어렵죠? 방금 연결한 어휘들을 문장에서 다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휘는 파악하는 대로 하나 혹은 두 개만 쓰셔도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니까요. 아시겠죠? 이 문장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그 문장에 대한 중심 내용을 전개하고 그 중심 내용에 대한 의미를 쓰면서 그 중심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달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모든 문장의 구성이 다 이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법을 잘 배워서 나중에 쓰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我们来做个小练习吧。자, 오늘의 어휘 수업에서는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죠?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의 어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